위클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시황 담당하시는 한지영 연구위원님, 또 원자재 디지털 자산 담당하시는 심수빈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 전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국내 증시는 또 연휴를 소화를 했는데 미국 증시가 좋더라고요. 네, 연휴 기간 동안에 뜨거웠죠. 네, 사상 최고치 랠리를 또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또 슈퍼위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슈퍼위크 중에 매크로 쪽에서는 4월 FMC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별로 증시에 좋아 보이진 않았던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뭐 외파적인 표현들을 섞어가면서 계속해서 연내 동결 가능성을 암시를 했고, 지금 금리 같은 경우도 그 여파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4.3%대 내외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지금 뭐 이번 매크로 쪽에서는 뭐 불확실성들은 여전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실적들이 다들 빅테크 실적 되게 좋았죠. 그 CSP 업체들,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4사뿐만이 아니라 샌디스크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하면서 AI가 주도하는 메모리 투자 사이클, 메모리 병목 현상, 이게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도 이번에 좀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 이제는 예전의 폼을 되찾고 있다. 그 거의 작년 10월 이후로 올해 3월, 4월 초까지 미국 증시 계속 흘러내리면서 대부분 주가들이 다이빙했고,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좀 안 되겠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본인들의 체급은 여전히 클래스는 있다, 체급은 여전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게 이번 슈퍼위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수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는 크게 이제 반영이 많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만 또 미국과 이란 이야기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이 새로운 협상안을 또 제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 본인에 대한 간섭들을 적게 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 도입을 허용해달라는 건데, 이거는 통행세를 걷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협상안을 과연 미국이 트럼프가 온전히 받아들일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들은 평행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양방향 톨게이트 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재정들이 악화되고 있고, 미국도 이거 전쟁 장기화를 할수록 뒤에 있는 중간선거 필패는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 예전에도 많은 분들이 뭐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서로 간에 이제 승리를 주장하는 양방 승리, 양방 정신 승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끝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협상안 제시가 됐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좀 타결이 될지 지속적으로 살펴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금요일장을 보자면 어쨌든 좀 휴전 가능성, 타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디지털 자산도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왔는데, 그 배경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번 주 흐름도 좀 전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4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12% 정도 올랐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월 초에 뭐 이란이랑 미국이랑 휴전 합의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스트래티지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ETF 쪽에서도 자금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결국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뭐 변화는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점이 결국에는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 사실 비트코인 가격 좀 더 올라가면서 지금 거의 한 8만 선 근처까지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좀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스트래티지가 그럼 4월에 왜 그렇게 많이 비트코인을 샀냐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싸서 많이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가격 반등에 따라서 매수세를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8만을 넘냐 안 넘냐, 이거를 가지고 추가 상승 여부도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8만 이 선을 좀 넘어서야 조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또 유가도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오펙을 탈퇴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긴 했는데 추후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장단기로 크게 나눠서 보면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오펙 이탈이 좀 되게 큰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2023년 말에도 앙골라가 탈퇴를 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생산 여력도 거의 없었고 사실 뭐 증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대규모 증산을 할 여력도 없는 나라가 사실 나갔던 거기 때문에 원유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진 않았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생산 여력이 사우디 다음으로 가장 큽니다. 그 생산 여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탈퇴를 한다라는 데서 사실 원유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 전까지는 증산을 해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량을 사실 대규모로 늘리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유가 흐름이 결정이 될 거고 만약에 이게 풀리고 나서 아랍에미리트가 만약에 공격적인 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빠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또 중장기 나눠서 어쨌든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상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상단이 좀 제한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조금 상방 리스크를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협상안이 왔지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유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면서 장중에 낙폭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해소가 되고 실제로 뭔가 협상 관련된 내용에서 진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결국에는 사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풀리느냐 지금 이 통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서 팔로우업 하시는 거 말고는 사실 가격을 좀 예측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중동이 원유들 대체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뭐 베네수엘라 사업성을 좀 점검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 베네수엘라 사업성을 점검을 한다라는 거는 생산이 가능한지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좀 이익이 남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로 산유량을 땡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시추하고 탐사하고 결국 그 생산을 뽑아내는 데까지 시차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사실 유가를 낮추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생산이 좀 확인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유가의 상단을 좀 제한을 시켜주면서 어쨌든 유가 안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엔 단기적으로는 결국 중동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중동 이슈 관련해서 체크해봐야 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 밖에 원자재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좀 전망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유가에 거의 연동돼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유가가 더 올라가냐 마냐에 따라서 다른 원자재 가격도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귀금속일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 우려가 좀 많이 높아졌고 이런 부분들이 귀금속 가격 전반에 좀 약세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FOMC가 좀 매파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귀금속 가격이 유가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데 좀 제한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가격 반등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계속 유가를 보자 정도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자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도 역시나 실적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 팔란티어랑 AMD 이 나머지 AI 업체들 실적이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AI 밸런체인주들을 한 번 더 랠리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주식 격언 중에 공포에 살고 네. 사고 환희에 팔라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환희에 사야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언제 그 주식 증시 격언대로 환희 이후에 나락을 갈지는 나중에 가봐야지 알겠지만 네.
현재까지 이번 주에 재료만 놓고 봤을 때는 상방으로 볼 만한 재료들이 있다. 뭐 중간에 아까 저희 뭐 심수빈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시장 내에서도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대표적이었고 지난주에. 네. 그래서 그 어디까지는 그렇지만 차익 실현의 성격은 이게 이제 지수의 방향성 전환을 예고하는 매도 물량이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은 좀 나올 수 있지만 지수는 여전히 좀 우상향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네네.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로 넘어오자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국내도 비슷하죠. 결국에 한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증시가 동조화되고 있고 네. 특히나 미국의 그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이번에 줄줄이 다 실적을 잘 나오면서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 반도체주들의 실적 컨센서스 상향 이걸로 지금 연결될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지수가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들이 높고 저는 빠르면은 뭐 이번 주에 6,800을 돌파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이거는 네. 거의 오늘 돌파할 기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말고 월간으로 봤을 때 7,000포인트 이상으로 잡고 가는 게 맞다. 뭐 7,300포인트가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뭐 지수 상단인데 그거 5월 달에 뚫릴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이제 월간 30% 정도 4월 달에 폭등을 했으니까 네. 거기에 따른 중간중간 차익 실현 물량들은 나오면서 지수 상승률은 그냥 한 자릿수 후반대로 둔화되는 4월 달에 30% 올랐으면은 5월 달에는 한 9에서 10% 정도 오르는 네.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국내 증시도 상방을 향할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메모리 이야기를 또 네네네. 해주셨는데 뭐 쇼티지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또 하향 리포트들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더 좋아질 게 있겠냐라는 쪽의 시각들이 하향 리포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살짝 민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팩트만 놓고 봤을 때 노조에 대한 그 성과급 지급이 삼성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50조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 코스피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850조 원입니다. 참고로 4월 초에 600조 원대 중반이었으니까 2달 만에 200점 늘어난 거고 지금 여기서 50조 원이 둔화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추가 상해 가능성들은 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같은 뭐 삼성전자발 악재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노조에 대한 리스크가 증시의 발목을 붙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구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들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역시나 오늘 팔란티어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일 AMD 실적이 있죠. 우리나라는 내일 뭐 고맙게도 휴장이긴 한데 그거 끝나고 나서 월 후반에 그 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지표 이벤트가 있고 네. 이거는 또 뭐 바이오주들에게 한 번 더 숨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이제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은 이거는 또 연준에 대한 또 금리나 기대감 네. 그리고 적어도 금리 동결 기대감을 약화시키면서 미국 10년물 금리의 레벨 다운을 한 번 도모할 수 있는 만큼 고용 이벤트가 이번 주 후반에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 후반에는 고용 지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주가 참 못 가고 있는데 그렇죠. 숨을 한번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전망 살펴봤고요. 저희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